오는 30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신차와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정말 많은 눈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볼 수 없는 차들도 있거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볼 수 없는 신차 소식들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쉐보레 신형 트랙스인데요. 3월 22일 쉐보레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발표했었죠.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일단 차종은 소형 SUV입니다. 그런데 앞뒤 길이나 양옆의 폭을 보면 일반적인 준준형 차에 육박할 정도로 크고요.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서 이게 SUV로 부르는 게 맞느냐 해치백으로 부르는 게 맞느냐 살짝 긴가민가 하긴 해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2,052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높은 트림에 풀옵션을 한다고 해도 2,800만 원, 900만 원 정도까지 밖에 안 가니까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무슨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저렴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동급 트림,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코나, 풀옵션 하다 보면 4천만 원도 되고요. 현대 경차인 캐스퍼도 풀옵션을 잔뜩 넣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인데 2,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싸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 그 오프 더 레코드 반응들 보면요. 까마로 이후에 쉐보레에서 출시한 차 중에 예쁘다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다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트랙스 공개한 곳이요. 킨텍스였거든요. 그것도 서울 모빌리티 쇼가 시작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보통 지금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하려고 신차들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쉐보레는 굳이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 쇼에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쉐보레의 결정은 마케팅 팀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모빌리티 쇼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신차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는 시기에 먼저 치고 나간 거잖아요. 아무도 발표하지 않을 때 선빵을 딱 쳐버리니까 이목이 확 집중돼서 관련 기사들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마케팅 팀이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요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격이에요. 싸게 나온 게 머리가 좋게 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차가 유출되기 전에 가격대도 어느 정도 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에 출시될 거다라는 정보가 첫 번째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쉐보레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싸게 못 내보내요. 경제적으로 내놓으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2,500만 원 정도는 될걸요? 라고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정도 가격대 맞춰서 나오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공개한 건 2천만 원 초반이었죠. 이게 2,500만 원에 공개될 거라고 예상이 되다가 2천만 원 초반에 공개가 돼버리니까 현장에서 분위기도 여기저기서 저거 나도 살래 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싸게 줄 거야 해놓고 진짜 싸게 주면 그냥 당연히 싸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싸게 줄 거야 했는데 비싸게 나오면 뭐야 뒤통수 치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처음에 좀 비싸게 팔 거야 했다가 싸게 팔면 뭔가 고마운 느낌인 거잖아요. 쉐보레의 이런 전략은 시장에서 확실히 먹힌 거는 같습니다. 출시 4일 만에 사전 계약 10,000대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쉐보레가 출시했던 역대 차 중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관심이 높다 보니까 쉐보레에서도 굳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빌리티 쇼에 차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자체 전시장이나 판매점에 조금 더 차를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모빌리티 쇼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집 근처 매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이 트랙스 장기 시승차들 나올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하기로 했으니까 길게 타보고 그 차 어떤지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볼 수 없는 두 번째 신차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서 시작한 자동차 브랜드죠. 지금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지난해 186만 대를 팔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를 등극한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이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도 출시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시리라던가 돌핀, 아토를 비롯해서 6개 모델의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거든요. 용산에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채용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두둥 하고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꽤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비아디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볼 수 없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테슬라도 4년 만에 참여를 하고 이네오스나 알파모토 같은 신생 브랜드들도 참여를 하니까 당연히 비아디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다른 차들이랑 같이 주목을 받기는 싫었었나 봐요. 나만 주목받고 싶어. 뭐 이런 건가? 이렇게 감정적인 추측 말고 객관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토쇼나 모빌리티쇼 같은 오프라인 행사들의 중요성을 조금씩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모토쇼에도 참가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만 하더라도 아우디나 포드, GM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예 이런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는 모토쇼 다 참여할 필요가 굳이 있어?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여주는 건 좀 중요한 나라 동아시아권을 하나 묶어서 하나 참여하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아시아권에서 모빌리티 쇼에 참여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6월까지는 아직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라던가 우리나라에 들여올 트림, 옵션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다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중국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출시를 늦추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비아디의 자동차들은 볼 수 없는 게 확실하게 됐는데요. 비아디의 기술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디가 배터리 회사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쌍용에서 이름을 바꾼 KG 모빌리티가 내놓는 전기차에 이 비아디의 전기 기술, 전기차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온라인에 보면 비아디를 포함해서 중국차 들어오면 안 돼, 중국 기술 위험해 이러는 분들이 있고 또 중국차 요새 좀 전기 쪽에서는 잘 만드는 것 같던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진다, 좀 그러면 전반적으로 차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KG 모빌리티가 내놓는 전기차 그 속에 들어있는 비아디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 우리나라 도로를 다니게 될 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형 산타페와 K5입니다. 현대가 모빌리티 쇼를 앞두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걸 보면 디자인 나왔고요. 그리고 또 N라인이 같이 나올 거다라는 정도인데 추가 정보랑 실물차는 모빌리티 쇼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는 계획인 거겠죠. 먼저 디자인 자세히 보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풀체인지급인 것 같아요. 보통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은 뭐 범퍼 같은 거 약간 바꿔서 비슷한 차 느낌이지만 분명히 다르긴 하지? 이 정도 뉘앙스만 풍기는 것 같은데 지금 두 차를 보면 전혀 다른 차 같잖아요. 일자형 램프에 볼륨감 있는 전면부, 얼핏 보면 소나타가 그랜저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현대 세단 라인을 보면요, 그랜저부터 소나타, 아반떼까지 뭔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산타페입니다. 이미 코나를 통해서 SUV에도 그랜저 같은 디자인 도입할 거야 라는 건 확실시 된 것 같은데요. 신형 산타페의 유출 정보나 사진만 봐도 새로 나올 산타페, 지금 나오는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모습이 될 거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산타페 보면요, 게임 캐릭터 중에 탐켄치를 닮았다는 말도 있고요, 굉장히 못생겼다는 평이 많아서 신형 산타페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 나오겠지?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출시 계획이 8월이거든요. 지금이 3월이니까 너무 많이 남았죠. 분명히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던가 큰 뭐 트림 같은 옵션들 이런 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지만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차를 보여주기에는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차가 하나 더 있는데요. K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K5 디자인 여전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쁘지만 벌써 출시된 지 2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점점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 같고요. 그러면 요쯤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야 하고 또 실제로 예정도 잡혀 있는데요. K5 같은 경우에는 10월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보다 더 길게 남은 거예요. 산타페나 K5나 한참 개발하고 테스트 중이고 수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는 아쉽지만 못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 출시 안 한다고 하지만 공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차들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공개된 지 2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네. 뭐 해외에서는 여기저기 쇼에서 막 보여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들여오는 거야? 지금 국내에서 픽업 트럭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판매량보다는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픽업 트럭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만 해도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거든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여하는 게 4년 만이다 보니까 됐네, 드디어 보여주려고 가져오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보내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는 요런 차 이번에 들고 갈 거예요. 그걸 보면 사이버 트럭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공개하겠다고 꺼내놓은 자료만 보면요, 신형 모델 S랑 X에 대한 정보만 있거든요. 사이버 트럭 출시 임박했다는 기사도 뜨고 있는데 대체 우리한테는 언제 보여주려고 이러는 걸까요? 다음으로는 미니의 에이스맨입니다. 미니의 전기차 컨셉트카인데요. 지금 미니에서 나온 전기차 보면요, 구매해서 타고 있는 분들은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정말 형편없거든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60km예요. 최대 160km. 지금 초소형 전기차도 이거보다 많이 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속도라던가 출력이라던가 이런 성능을 다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차인 거죠.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미니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보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해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를 넣을 공간을 뭐 이렇게 잘 뽑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구동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건지 어쨌든 배터리 크기보다도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니가 새로 공개한 에이스맨이라는 차는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기차로 개발 중인 모델이거든요. 미니에 있는 차종을 보자면 쿠퍼 있고요, 클럽맨 있고 컨트리맨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세그먼트 에이스맨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는 공개를 다 해서 이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까지 조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만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여를 하니까 우리한테도 드디어 에이스맨을 보여주겠구나 싶었는데 미니가 제출한 목록에도 에이스맨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자, 다만 아까 사이버 트럭부터는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 차 공개해야 할 거예요 목록을 보내주긴 했는데 요 차는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테슬라나 미니 모두 기자들한테 꽁꽁 숨기고 있다가 현장에서 짠 하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대를 접지 말고 모빌리티 쇼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식 오픈 하루 전인 30일에 먼저 들어가서 한번 쭉 보기로 했거든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못 오실 분들도 정보 다 볼 수 있도록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번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은 상태로 기다리시면 유용한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